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4-3강 화와 토의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목의 특성 및 심리에 대한 그런 목의 성질에 관한 그 강의가 있었고요. 오늘은 화기운과 토기운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를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 목의 특성 및 심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목의 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쁜 점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성질이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기운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 나쁜 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검정색 글씨로 써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이런 성향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시욕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성과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이라는 기운이 그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이 토기운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라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성도 되고 그러니까 여자운도 되고 재물운도 되니까 이성과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실과 타협을 잘 하고 그리고 꼼수 및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억압에 따른 반발 심리도 강하고 그리고 좀 독단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화기운의 특성과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 화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불이거든요. 그럼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확 타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이 그 위로 타오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좀 열정적이고 좀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염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 염자인데 이 불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의 예지신에서 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예절이 바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가 바르냐면은요, 이 불이라는 것은 그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행동에 있어서 예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 일단은 목이라는 것은 그 유년기를 나타내고요. 이 화라는 것은 청년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그 청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기니까 사람이 좀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좀 감정 변화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탁 붙으면은 확 그 불은 확 번지잖아요. 그리고 확 타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 변화가 이제 심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화끈한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라는 거,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희생과 봉사정신, 자신을 태우니까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모성애적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얼굴에서 혀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화술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불이라는 것은 그 확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환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담아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질 못하는데 그 대신 뒤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해요. 좋고 나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배려심이나
동정심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부드러운 감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의식도 강해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자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라면은 뭐 멋을 잘 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화라는 것은 환하게 비치니까, 자신이 잘 보이니까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형에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좀 분주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가 좀 격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말더듬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못 나가면은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명랑하고 활달한 것은 맞는데 주책 맞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화보다는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 계통이라든가 뭐 미술, 무용,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또 예술이라는 게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술, 연애, 디자인, 무용, 금융, 유통 이런 곳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화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뿐만 아니라 목이나 화가 여성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그 자체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자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자체가 음적이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는 목이나 화기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분들 중에 자기 사주에 화기운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 목이나 화기운이 있나 한번 보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 상징하는 게 뭐 빠르다든가 번진다. 불은 이렇게 금방 붙어서 번지니까요. 확산된다. 그리고 변화, 역동성 뭐 이런 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 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오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상징하는 게 그 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감정 자체가 좀 격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는 그 사람들 말을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얘기를 하는데 곧바로 말을 딱 끊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쁘지만 특히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그들의 말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들어준 다음에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일단 들어준 다음에 내 의견을 그냥 짧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기운과 마찬가지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감정 반응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참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뭐 감정 변화도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감정 반응이 딱 일어났는데 거기에 곧바로 맞받아쳐서 이렇게 나오면 싸울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감정 반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내가 좀 참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이런 우월적 자세는 지양하는 게 좋고요. 겸손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대화 도중에 분위기에 동조하며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화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이게 이제 불이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잘 맞춰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기운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기운에 해당되는 이 오장육부를 보면은요, 심장과 소장이 있고, 그리고 이 화기운은 그 혈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화병에 걸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런 화병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심장은 음에 해당이 되고요. 소장은 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것은 피가 잘 흐르도록 해주는 그 펌프 작용을 하는 그 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트 모양, 가슴에 그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두뇌로 하는데, 이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가슴의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뭐 제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라는 것은 심장을 모태로 삼아서 마음이 그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내 마음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이것은 바로 그 심장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는 것이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심장은 그 크기는 내 주먹만하고요. 원추형 모양이고 이 심장 박동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것을 맥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맥박을 짚는다 뭐 이러는데 그게 바로 심장 박동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혀를 주관해요. 혀. 입속에 있는 이 혀를 말하고 혈액순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있어서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쁠 희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기운이 약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쁨에 해당하는 그 감정 자체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이 허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것이 마음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좋으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데 나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 화기운을 극하는 게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너무 강하면 화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화기운 자체가 너무 강해도 화와 관련된 이 심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자궁에서 이제 그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 출산이라는 그 자체가 수기운이 강하게 발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하게 발동이 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 화기운을 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의 장기가 손상되거나,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뭐 심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혈관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그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가끔 뉴스에서 나와요. 그 아기를 낳은 그 산모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자살을 했다든가 뭐 아이를 죽이고 본인도 죽는다든가 뭐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 유명 바둑 기사의 부인도 그렇게 해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통한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수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화기운을 극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울증 등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해자축에 수기가 많거나 1년운에서 술년, 해년, 자년, 축년의 시기에 화의 장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목기운을 설명할 때와 똑같은 이치인데요. 이 수기운이 그러니까 강하고 화기운이 약하면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해서 이 화에 관련된 장기가 손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는데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가 전부 화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연월일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일주와 월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일주라는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배우자를 나타내고 월주라는 것은 우리 부모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와 시주보다는 이 연주와 시주보다는 일주와 월주가 이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월주와 일주가 전부 다 화기운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제 딱 볼 때 이분처럼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제가 그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 중에 그런 사람들 말을 끊지 말고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나의 생각은 짧게 이렇게 의견을 짧게 그 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그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분이 이제 그 화기운이 강하니까 이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화와 관련된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혈관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주 자체가 반대로 화기운은 너무 약한데 이 화기운을 극하는 수기운이 강할 때 그때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분을 보면은요. 이분은 그 1990년생이니까 26살이에요. 올해 26살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화기운이 3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화기운이 3개니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화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지금 현직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 뭐 디자이너라든가 예술과 관련된 계통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 지지에서도요. 이 화기운을 2개를 빼고 또 이 술토만 나란히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개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화개살이 강한 분들도 이 예술적인 감수성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화기운도 강하면서 이 월지 포함해서 이 2개가 화개살이니까 예술적인 감수성도 풍부한 분이고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분이 이제 35살 된 그 여성이신데요. 이 사주에서 보면 화기운은 하나도 없고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체 그 사주팔자 중에서 한 65% 정도는 수기운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지장간을 보면은요. 지장간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수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수에 해당되는 장기, 예를 들어서 뭐 콩팥이라든가 그 비뇨기 계통 뭐 이런 쪽도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기운이 왕하면서 강해지면서 화기운은 너무 약하니까 이게 그 화기운을 극해갖고 화와 관련된 장기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혈관계 질환 이런 쪽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히 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해자축에 수기가 많거나 일년운에서 이 술, 해, 자축, 술년, 해년, 자년, 축년이 올 때 화의 장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봤을 때 지금 나이가 35살인데 그 39, 40, 41, 42 이렇게 술, 해, 자축 이런 때가 올 때요. 그리고 그 51살, 52살, 53살, 54살 그리고 60대를 보면
수레 자축이 63살, 64살, 65살, 66살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히 그 뭐 53세 같은 경우는 임자년으로 위아래로 다 수기운이고 64살 같은 경우는 계년으로 위아래로 다 수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대는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뭐 크게 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50대나 60대 이렇게 그 수기운이 강해지는 1년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태어난 시기도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수기운에 왕할 때 아주 추울 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은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50대와 60대에 특히 이 화와 관련된 심장이라든가 혈관의 질환 이런 쪽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화의 이제 그 특성하고 그 다루는 방법 그리고 건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기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이제 한자로 가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기운만 있는 사주를 가색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색이라는 것은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의예지시인에서 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이제 그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그 얼굴에서는 입을 나타내요. 입이나 입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은요.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요.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무슨 모임에 있어서요. 모임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총무를 뽑잖아요. 그럴 때에는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무나 아니면은 그 조직의 모임의 장으로 뽑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모임에 있는 돈을 갖고 날른다든가 뭐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단점도 많은데요. 일단은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다른 오행과는 달리 이 토라는 것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토라는 것은 그 가운데 중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과 화가 있고 금과 수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그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그 가운데 입장에 있고요. 지지에서 보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게 아니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계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주에서 토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변화작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작용.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나한테 이제 토기운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4번에 한 번씩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작용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이요. 일단은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간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되게 양토는 좀 과묵합니다. 양토는 좀 과묵해요. 남자들 무토일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과묵하고 그 지방으로 따진다면은 경상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북도. 경상도 사나이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상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토기운을 갖고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면서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속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있잖아요. 땅이라는 건 파봐야 알잖아요. 겉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 없다. 달리 얘기하면 좀 까다롭다고도 할 수가 있죠. 까다롭다. 그리고 싫은 것은 하질 않습니다. 이 토기운이 물론 사주에 토기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토기운이 있어도 식신 상간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든가 그러면 다르겠지만 하여튼 토라는 그 기운 하나만 보면은 이게 이제 보수적이고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싫은 것은 잘 하지 않고 까다롭고 안정과 평화를 중시한다. 진득한 면이 있고요. 지구력도 강해요. 그리고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강합니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융통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소심한 사람들도 많고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토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음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화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화내동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을 은근히 평가하면서 사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그러니까 속내를 알 수 없다 이 말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람을 은근히 평가하면 사귄다. 그래서 이 토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는 중심, 중화, 중재, 토대, 근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토가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른 오행과는 달리 토가 없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은요. 사주팔자 안에 토가 없어도 지장간에는 대부분 있어요. 지장간에 보면은 그 일부 그러니까 좌오묘유에 해당되는 그 일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토기운이 들어가 있잖아요. 토기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장간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토가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토가 없다. 그러면 내 사주에 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땅이 없으니까 떠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역마살에 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부동산, 토목, 건축, 창고업, 토산물, 중개업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종합성, 수구성, 신념, 융통성 이런 쪽으로도 이런 쪽을 연상시키는 그런 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주를 봤을 때요, 목이나 화기운이나 금이나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보다는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기운은 지지가 4글자잖아요. 지지가 4글자니까 진술충미 4개나 되니까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를 다루는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할 때에는요. 어떤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신의를 지키셔야 돼요. 신의를.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더 화를 내겠죠. 본인이 신의를 잘 지키니까 남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그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그 관계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아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토가 강한 사람들을 만나갖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실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공생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실리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속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하고 실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좀 서툴러도요, 원하는 바를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이 말하는 걸 이제 잘 들어보고 표현이 좀 서툴러도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뭔가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람도 다 챙기려고 그러고 말은 서툴러도 다 챙기려고 하고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냥 그 말 그대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과 틀어졌다.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막 이러면서 사방에 소문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꽉 막힌 면도 있고 보수적이고 이런 것은 많은데 장점이 뭐냐면은 신의를 지킨다는 것, 믿을만 하다는 것, 이 점은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부분도요, 다른 오행하고는 좀 달라요. 이 토라는 것은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토에 관련된 장기가 위를 나타내죠. 위장을 나타내고 비장, 췌장, 그리고 복부와 피부, 당뇨 등과 관련된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서 입술을 나타내고요. 입이나 입술을 나타내고 입술과 살을 주관하기 때문에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비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라는 것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비장이나 위장이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비장이나 췌장의 과다작용으로 비만이나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다작용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말로 황진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장이나 췌장이 너무 과다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만이나 아니면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만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이 토와 관련된 장기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조우가 되지 않거나 조우가 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행이라는 것이 목하고 화기운은 좀 뜨겁다고 볼 수가 있고 금하고 수기운은 좀 차갑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적절하게 오행이 균형이 돼가지고 뜨거운 오행, 차가운 오행 이런 것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수기운만 많다거나 아니면 화기운만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우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그렇게 되면은 토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중심을 나타내는데 이 토기운의 기능이 깨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에 조우가 되지 않거나 수나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수기운이나 목기운이라는 것은 이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극하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수나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토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토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조우가 되지 않거나 수기운이 너무 많거나 목기운이 너무 많고 토기운은 약하다. 그러면 뭐 위라든가 비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좌오묘유 왕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좌오묘유가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최상으로 더울 때가 5월이잖아요. 그리고 자월이 또 가장 춥고, 묘라는 것은 그 봄의 정점에 있고, 유라는 것은 가을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의 정점에 있는 이 자오묘유, 이 네 개의 왕지의 글자가 많거나, 그러면 이렇게 정점에 있는 때가 많다는 얘기는 토라는 것은 그 중간을 나타내는데 그 정점에 해당이 되는 그 왕지의 글자가 많다는 얘기는 토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혹은 이 정점에 있는 이 좌오묘유가 서로 충국이 발생하는 거예요. 좌오충으로 된다든가 묘유충으로 됐을 때 그 뭐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그런 질환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운에서 그 수와 목의 힘이 강한 해년, 자년, 인년, 묘년 이럴 때 토의 허결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허결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토와 관련된 곳에 그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처럼요. 이분이 이제 그 30이 넘어서 그 경찰 간부직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그 2014년에 이제 그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1살이 됐겠죠? 이 경찰 간부 시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볼 때에는 좀 피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장점은 뭐냐? 장점. 배신을 안 한다는 거죠. 배신을 안 한다. 신뢰가 있다. 이 점이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을요, 저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같이 사귈 때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처럼 건강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이분처럼 토기운 자체가 강해도 토와 관련된 장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분처럼 토기운이 아주 약해요. 일단은 사주팔자 안에는 토기운이 없어요. 토기운이 없고 이 지장간에 보면은 이제 사화에 무토가 들어있으니까 토기운이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자수하고 유금하고 뭐 묘목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대부분은 다 이 토기운이 들어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래서 지장간까지 그 토기운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사주팔자 안에 토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토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분 사주를 봤을 때 나이가 지금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년부터 봐갖고 56세 경자년, 56세 경자년서부터 해가지고 57세, 58세, 59세 이 묘년까지, 자년부터 시작해갖고 묘년까지 이때에 토와 관련된 장기가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1년운으로 봤을 때에는. 혹은 68세, 69세, 70세, 71세 이 4년 동안 토와 관련된 장기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바로 이 수기운서부터 목기운이 가장 왕할 때예요. 수기운서부터 목기운이 가장 왕할 때니까 이때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토와 관련된, 그러니까 위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 건수 면에서는 위에 관련된 질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위암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와 관련된 질병이 건수면에선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위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토기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금기운과 수기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공 심화 과정 화기운과 토기운의 성질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